네, 클로징벨 라이브에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침에 샀어야 되는데. 네? 아침에 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뭐야? 말아 올릴 줄이야 진짜. 네. 네. 역시나 아침엔 투자 끝나고부터 이제 쫙 올라가서 3,878. 네. 아침에는 이제 3,800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 그 이론, 제 가설, 음력 9월 음력 9월론. 오늘 9월 2일이거든요. 어제부터 이제 이게 맞아 떨어지나 했는데 진짜 자꾸 간만 보네. 네, 그래서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요? 아니, 그냥 절대 노는 아니죠. 거. 그러니까 저야 이 오해하실까봐.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그러니까. 마음으로 4천 가기를 바라는 누구보다 그럼요. 간절한 사람이죠. 예. 오해하실까봐 짚어드리는 거고. 음력 9월인데 뭐지? 예. 아 강해요. 네. 음력 9월론. 네. 이게 이제 또 무용지물이 되는 하루였습니다. 3,878. 코스닥은 0.8% 올라서 879. 네. 아 오늘은 기관이 매수세로 돌아선 게 컸네요. 그러게요. 외국인이 초반에 이제 2천억, 선물까지 합쳐서 뭐 한 4천, 5천억 이렇게 팔 때 기관도 같이 팔았었는데 요게 이제 전환이 되면서 오늘 기관이 7,600억. 그래서 쭉 끌어당겨서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 네. 예, 그렇습니다. 아, 슈퍼챗도 또 초반에 오.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네, 슈퍼챗 어어님께서 2,000원. 네. 2%와 5% 사이 니황이 23살 실망입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아, 코믹스 보고 오셨나 보네. 이 방송 네. 2,000원 아니고 2만 원인데요? 그거 말고 위에. 위에. 아 그러네. 네네. 2,000원. 네. 니황. 요거 코믹스 이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승환님께서 네. 2만 원. 아, 국장 상승 홍선의 효과. 와. 아, 요거 보고 계셨군요. 아유, 홍선의 맞아요. 효과. 자기 이름 있어서. 그러니까 아. 확 눈에 띄더라고요. 예, 이승환. 홍선의 효과. 박수 한번 칩시다. 홍선의 효과. 야. 역시 우리 여신님. 네, 여의도 여신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이재규 본부장님 그리고 김장현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떻습니까? 이 홍선의 효과에 대해서. 지금 뿜으실 뻔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방송 나오시고 나서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100포인트 넘게 올랐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100, 계속 나오셔야 되나 계속 싶기도 나오셔야 하고. 될 것 생각에는 같고. 300. 이게 300포인트. 네. 어떻게 하윤 누나 엄청나죠. 어제 전화 와가지고 자기 잘리는 거냐 그랬는데 아, 그래. 아, 웃겨야 절대 되고. 아니고. 이래놓고 다음 주 하윤 누나 오자마자 떨어지면 이제 와 다시 홍선에 불러라. 난리가 날 텐데.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김장현 본부장님은 또 코믹스 나가셨어요? 저 그 방송 지난주 봤어요. 타방송 얘기를 여기서 할 필요 없잖아요. 요즘 스케줄이 BTS 정도로 바쁘시다고. BTS. BTS. 네, 여의도 BTS. BTS의 10,000분의 1이라도 돈 벌어서 좋겠다. 아, 네. BTS 바쁘게 하고 실속이 없죠. 저기 사인 하는데 1시간에 1억이래요. 아 사인. 그 개인적으로 해주는데 팬 사인회 말고 BTS니까. BTS니까. 네, 정말 대단하다. 알겠습니다. 아 네. 그거 잘 됐어요 코믹스? 모르겠는데. 왜 나는 안 부르지? 코믹스에 제일 어울리는 사람이 난데 나 안 부를까? 만만해서 부르는 거야. 아니 박하인도 불러, 김장현 아저씨도 불러. 왜 나는 안 불러 코믹스? 아니 심플하다니까. 네? 만만해서 안 부르는 거야. 만만해서 안 부른다고요? 경쟁자를 부를 일 없잖아. 거기서 경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안 부르지. 나는 아니, 꼬봉으로 써먹기 좋으니까 잠깐 비었는데 네. 자리가 잠깐 사람 빵꾸 났는데 잠깐 와서 떠들다 주말 가서 뻗어. 무슨 또 아니 제가 거기 가서 그런 거지. 누구랑 경쟁을 해? 뭐 슈카 형이랑 경쟁을 해? 아니 뭐 니니 누나랑 경쟁을 해? 저 누구랑 경쟁을 해? 니가 누나예요? 한참 누나죠. 난 중간에서 23살이야 내가 그렇게 물어봤는데. 접대용 멘트를 거기서. 아니 내가 접대 안 해. 처음 보는 여자한테 무슨 접대를 해. 와 23살. 저거 놀랬어. 한참 누나예요? 놀랬어. 한참. 예. 근데 아무리 봐도 32살 확실히 이상인데. 자유롭구나. 왜요? 막 이렇게 다른 데서 왜 안 불러줘 막 이런 얘기 여기서 막
하는 오 항상 자유로, 비워두고 있습니다. 어. 스케줄. 항상 여기서 일어날 준비를. 이게 이게 예, 링크가 루스하게 느슨하게 연결된 것이 네. 오래 가요. 아, 네? 어. 루스하게 좀 느슨하게 연결된 것. 사람 관계도 그렇고 너무 타이트하면은 깨지기 쉬워. 너무 뭐 저기 뭐 인고 부부 개지랄하고 하면 결국 2, 3년 만에 깨지는 게 많더라고. 맞아. 10년 동안 살았다는데 결국 뭐 밥 한 번 먹었다는 둥 요즘에 방송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 것 그렇지. 같아. 심리적으로 기대가 크면 그렇지. 실망이 커서 그렇게 싸울 일이 감정적으로 많은 것 같아. 뭐. 근데 3%도 저한테 그냥 아닙니다. 농담이고 저는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면은 뭐 저는 무조건 3%죠. 아, 이거 당연하죠. 몇 년을 했는데. 네, 그럼. 알겠습니다. 네, 소문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얘기로 돌아가 보죠. 오늘 뭐 장도 또 반등하고 다시 진짜. 3,900으로 또 이제 쫙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조금 농담을 해봤고요. 생각할 것이 많은 것 같아. 생각할 거. 생각할 건 생각할 거리는 많은 것 같다. 삼성하이닉스가 오르긴 했는데 네, 기관들은 오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소부장은 안 오른 게 더 많을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조선하고 방산에 많은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죠. 다시 생각할 것 오늘 같습니다. 좀 생각할 거리들을 좀 던져주세요. 사실 뭐 박수 치는 건 치는 거고 냉정하게 그럼요. 또 가져갈 거는 또 냉정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재규현님은 어떠십니까? 요 장에 대한 코멘트. 네, 일단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뭐 환율도 그렇게 우호적이진 맞아요. 않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선물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같은 경우는 장후반부에 좀 매수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장중에는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후반부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양봉 전환, 상승 전환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화학주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정유 화학주가 엄청나게 올랐고 2차 전지,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도 장후반부에는 올라왔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시장 자체가 좋았다. 다만 이제 저는 항상 이제 걱정되는 것을 말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은 순매수지만 지금 4거래일째, 5거래일째 좀 매도 포지션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갑자기 매도를 하면 그때는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종목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투자를 하거나 매매를 한다면 기대 수익률을 꼭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기대 수익률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날이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굉장히 양호하다. 뭐 나빠질 것이 별로 안 보이는 그런 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네, 실적이 잘 나오고 애널리스트 리포트에 어닝 포캐스트가 업돼서 올라가는 거 오케이.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갔잖아요. 근데 오늘은 소부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일부는 일시론도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이전보다는 조금 개선 메이저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오래 올랐냐 기관했을 때는 약간 포머가 온 것 같거든요. 어제 못 산 사람들이 오늘 빠지니까 기관들이 좀 산 것 같아요. 이게 뭐 계속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십자하고 50은 해놓고 가겠다는 심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정도면은 조금 더 비벼볼 것 같긴 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거예요? 뭐 어떤 걸 해놓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10만 원하고 50만 원 해놔야지. 아, 삼전 하이닉스 10만 전자랑 50만 닉스는 해놓고 가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포트폴리오에서 갖고 있는 거를 유지를 해야지 뭐 딴 거 플레이할 수 있는데 이게 하염없이 아침에 3% 빠졌나 2% 빠졌나 그러잖아요. 2%? 이렇게 빠지면 다른 거 아무리 플레이하지 안 되거든요. 다른 거를 삼성하이닉스가 1, 2% 빠지면요, 다른 거 LG엔솔 나머지를 무리해서 끌어올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막판에 가 중간에 확 돈 거 아닌가 기관들이. 외국인은 안 돌았죠? 외국인은 계속 팔았죠. 대부분. 오늘 8천억 팔았어요. 8천억에 팔았어요? 네. 사실 그런 거 봐서 조금 찝찝한 건 아니고 어디까지가 한계까지 끌어올리고 좀 쉴까 기관들이 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기관 수급에서 7,600억을 기관이 샀는데 금투에서 5,500억 그리고 투신에서 1,400억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요 들어온 기관에 따라서 성격이 좀 달라요? 일단 뭐 금투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본다라는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많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기관들이
지금 10월 중순부터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어쨌든 정책적으로 시장에 대한 육성을 하기 때문에 기관에서 인위적으로 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조정을 받아야지만 시장이 올라올 가능성, 좀 더 안정적으로 좀 더 건강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대기 매수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제가 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생각이 좀 안 나네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따가 생각이 저희는 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생각이 나면 말씀드릴게요.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대로 예. 가는 겁니다. 저 저희는. 궁금한 거 있어요. 좋습니다. 한 월요일쯤인가로 기억하는데 김장렬 본부장님이 기관 포모 온 것 같다는 기관 말씀해 포모. 주셨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부터 해서 시장 월화수 기관 6천억, 2천억, 7천억 와. 이렇게 지금 착착착 네. 보는 게 사실은 오. 기관을 리딩하는 분이시거든요. 예. 기관 포모 좀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 후배님들이 네. 웃기고 자빠졌네. 전혀 아닙니다. 예. 미안해요 후배님들. 아닙니다. 대부분 아닙니다. 후배니까. 예. 차장 빼고는. 네. 그게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40% 이상 실지 않았으면은 아웃퍼폼하기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40%는 아니도 진짜 시가총액이 한 33% 되니까 35, 40까지는 채워놓고 물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채운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라 보여주고. 전 궁금한데 오늘 오전에 많이 빠질 때 혹시 그 금투 말고 그 뭐지 연기금? 연기금 연기금 들어왔나요? 연기금도 마이너스였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러면 금투 중심이다. 그리고 오늘 연기금도 많이 안 썼어요. 해봤자 300억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0.5%대 사야 될 시기라고 생각했었어요. 오늘 빠질 때는 삼성 많이 빠질 때. 그런데 이게 말아 올릴 때 삼성전자 1%까지 말아 올릴 거나 아니면 뭐 저기 그 뭐지 조선방산 이렇게까지 취소를 이 정도는 몰라요. 그러니까요. 1%까지는 어떻게 용납하더라도 그 이상은 좀 야 오바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끌어올리네요. 그래서 약간 좋긴 한데 그 다음에 벌어진 거 0.7% 넘어갈 때부터는 아 이제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게 제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땡땡땡 땡땡땡. 치고 네. 그 다음에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드가님이 발사 말씀을 해주셨고요. 칸딘스키님 또 오셨고요. 쟈니님. 국장 멋있다 땡땡땡 4천 가자 이렇게 맙소사돌님께서 국장 홍선의 효과 지금 퍼지고 있는데 명행 음력 무섭다, 9월설 초치지 마라 조용히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민돌 아빠님께서는 현대차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삐님, 조이초님 그리고 긴자소님 땡땡땡 국장 대단하다. 하락 종목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 언제나 힘들다. 이렇게 와일드 플라워님께서 외국인이 1조 가까이 판 거면 꼭지 맞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망고님이 너무 올랐다는 얘기는 2,600부터 했다고. 아 그건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예. 베네프리다님은 3전 9만 원 후반대인데도 매수하는 게 맞는 건지 고점에 사는 게 부담된다. 뭐 이런 얘기도. 9만 원하고 45만 원에 사서 먹을 게 많이 있을까? 그런 얘기도 오늘 좀 모르겠어요. 해봐요. 그렇게 해서 지금 10% 가까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10% 거의 8% 먹었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땡땡땡 해주셔서요. 일단은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1.56% 올라서 3,883 조금 더 올랐네요. 예. 분봉으로 보면 막판에 야. 조금 더. 와 오늘 수요일 아닌가? 수요일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막판에 또 땡겼네. 그러니까요. 뭐 어디가 땡긴 건지 지금 수급이 좀 안 나와가지고 조금 이따 집계되면 그거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요때 이제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요때 뭐 저기 뭐야 다 온 건가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있었는데 11시 12시 때 다시 이제 똔똔으로 돌아와서 네. 한 12시 1시부터 쫙 끌어올려서 막판 스퍼트 막판까지 이렇게 올려서 마감을 했다는 거. 3883. 4천까지 110포인트 남았습니다. 그러네요. 110포인트. 116포인트. 6, 예. 네. 금방 가겠죠? 아우, 뭐 이 속도면. 그리고 코스닥은 0.8% 정도 올라서 879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재 의원님한테 한번 시황을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지금
화면에도 4,000포인트는 이제 뉴 노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았었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관이 포모를 느낀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 이 이야기 저도 월요일 날 잠깐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BM이라 그래가지고 지수 대비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매매를 하는데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없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그렇게 따라오질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포모가 만들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좀 매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은데 오늘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많이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이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현대차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조선과 방산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밑에 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상승폭을 좀 키워준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선순환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는 결국에 우리가 10월 초에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무슨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냐면 우리가 이제 연휴 지나고 오면 실적 시즌에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3분기와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이 좋을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뭐 조선 같은 경우는 연말에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붙고 있는 것 같고 방산 같은 경우도 뭐 계속해서 유럽에서 군비를 증강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붙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기본적으로는 저는 실적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적 시즌이라는 것은 반드시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4분기까지도 실적이 잘 나오는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중소형 쪽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지난주부터는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자금이 좀 많이 넘어간 것 같거든요. 우리가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차 전지, 로봇, 그리고 제약바이오 정도인데 이게 약간 심겨루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다 좋고 순환매가 나오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정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사실 2차 전지, 방산, 조선 여기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반도체가 지금 끌어올렸고 4분기 들어서부터 10월, 11월, 12월부터는 바닥에 기고 있는 애들이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현대차. 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쉬고 있었던 뭐 방산조선. 요런 애들이 신고가를 뚫고 가고 있는데 오늘도 그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 제일 많이 오른 게 이제 LG화학인데 이게 이제 단기 고점에서 조금 빡셌던 부분이 얼마입니까? 34만 원, 35만 원 요때까지 왔다가 오늘 바로 뚫어버려가지고 39만 1,000원으로 13%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로템도 신고가입니다. 현대로템 보면은 지금 언제예요? 6월 요때부터 쭉 쉬었어요. 진짜 편하게 쉬어가지고 있다가 오늘 11% 올라서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하나오션도 지금 뭐 8월부터 쭉 쉬었습니다. 예, 쭉 쉬었다가 이제 최근 며칠 동안 올라서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 이 외에도 뭐 이렇게 바닥에 아직 누워 있는 저기 뭐 지주사들이 많기는 하지만 한국조선해양 또 신고가 나와가지고 46만 2천 원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현대미포 뭐 삼성중공업 뭐 이런 애들 다 네,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다 신고가 경신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순환매가 좀 맞아요. 강하게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쉰다고 해서 시장을 떨굴 마음은 없는 것 같다. 그죠. 그러니까 삼전 하이닉스가 다 온 것 같아서 눈치를 좀 보고는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 한국 시장을 비중을 줄이거나 떠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일단은 우리가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을 매도를 했을 때 그 자금이 다시 어떤 종목군들로 들어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됐다라고 한다면 다른 쪽으로 자금이 좀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우려를 할 것은 아니지만 선순환이 나올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지난주 중반에 현대차를 비롯해서 자동차가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2차 전지가 따라 올라오면서 2차 전지도 계속해서 시세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LG화학을 필두로 해서 대한유화라든지 석유화학 기업들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정유도 좋았고 증권도 올라가고 오늘은 증권이 밀렸지만 조선이나 방산도 지금 신고가까지 들어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업종 내에서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좋게 봐요. 기본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많이 올라간 기업들이 조정을 받을 때거든요. 조정을 받을 때 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정이 1, 2%만 나오더라도 추가 매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체크를 해볼 부분은 내가 올라간 종목이 추가 상승을 할 것 같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전자가 15만 원이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지금도 매수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11만 원까지밖에 못 올라갈 것 같다. 기대 수익률이 좀 낮다라고 한다면 매매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고 만약에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종목군들이나 업종들이 조정을 받았을 때 너무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너무 좋은데 고점대에서 비중이 많이 실리기에는 부담이 되는 자리고 오히려 우리 방송에서도 이런 이야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조선도 실적이 좋을 거고 증권도 좋을 것입니다. 근데 거의 한 2주, 3주 있다가 조선과 방산이 오늘 신고가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했었던 종목군들이 반도체거든요. 근데 반도체도 좋았지만 조선과 증권과 방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수익 구간은 더 잘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뭐 개인적으로 매매를 잘하시고 매매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시장 선순환 과정이고 내 성향에 맞게끔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붙는 거 자신 있다라고 한다면 따라붙어도 되지만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좀 기다려보는 것도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시장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같은 질문을 드릴 텐데 오늘 네네. 뭐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이렇게 순환매 그에 따른 쉬고 있는 종목들의 다시 한 번의 신고가 네네. 그리고 네. 반도체는 버텨주는 이 상황 네네네.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일단 아까 삼성 하이닉스를 말씀드렸으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며칠 사이에 LG화학은 오늘 특별히 그 행동주의 펀드 그것 때문에 많이 오른 거죠. KCC 같은 경우는 또 잉여금 많아서 뭐 자사주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올라간 거고. 네. 그래서 신고가 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아주 며칠 사이에 올라간 건데 이 며칠 사이에 어저께 오늘 사이 이렇게 올라간 건데 삼성하이닉스가 올려놓고 그거 갭 메우기로 식으로 웬만하면은 내러티브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실적도 있지만. 그런데 9월부터 10월 지금 20일까지만 한 40일 정도 달린 거잖아요. 9월 1일부터 하면 삼성 하이닉스를 견줄 게 별로 없어요. 하이닉스가 지금 81%나 81%인가? 맞아요. 80% 넘었고 삼성전자도 40몇 프로 올라간 거예요. 차이가 있지만 그런데 아까 하나오션 많이 오르고 뭐 오르고 뭐 했는데 그거 9월 1일부터 돌아가서 해보세요. 그러면 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메꾸기에서 순환매 맞아요. 네. 순환매, 선순환 이걸 노리고 거기서 알파를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리 30-40% 먹은 사람들은 가만히 갖고 있고 나머지 거를 약간 실어서 일로 가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 올라가거나 다른 거 한 3% 올라가면은 계산적으로 3,950까지는 언제든지 갈 수 있다 말씀드리는 게 거꾸로 이게 15% 안 오르고 삼성전자 이미 올랐으니까 이거 한 2-3% 버티고 나머지 게 5% 올라가도 효과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올라서 4,000 근처까지 환율만 1,500이 안 가면은 일단 그렇게 갈 수 있는 토대를 오늘 보여준 거죠. 물론 그것이 연기금이나 큰 국지 사람들 더 했는지 네. 아니면 금융기관 그쪽에서 단타성이 많이 섞였는지 그것까지는 며칠 지나가 봐야지 알 것 같아요. 오늘 CPI, 오늘과 내일 CPI 나오고 미국장에서 셧다운 해결되고 그리고 나서도 외국인이 팔고 오늘 같은 패턴이면 꼭지 왔다고 봐야지. 프라핏 테이킹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오늘 내일 지나가고 셧다운 넘어가고 이번 주 말에 그 다음 주를 깔끔하게 실적만 바라보면서 월요일을 맞이했다. 그런데 외국인이 오늘 내일 팔다가 외국인이 월요일날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는 그거는 생각보다 더 주동. 더 간다. 근데 그것까지 연결될지는 외국인은 팔았기 때문에 내일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당당을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순환매 그렇게 순환매만 되고 국민연금이 아니더라도 순환매 들어오는 참여자들이 대기자금 들어오니까 네. 이게 3,600, 500으로 가는 것보다는 일단 3,900, 4,000 근처까지 가는 게 먼저 있을 수 있는 거죠. 힘에 의해서. 저 물 좀 가져왔대요. 아유 그럼 목이 탔어. 언제 여쭤보고 가져오시고 아니, 괜찮습니다. 그러게. 근데 외국인들이 오늘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뭐 1,400억, 1,000억, 뭐 LG엔솔 600억 이렇게 이게 아니군요. 외국인들 맞네요.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보면 하이닉스를 5,200억을 팔았네요. 하이닉스를 5,200억을 팔고 SDI, 현대차, 뭐 삼전 요런 애들 한 뭐 1,000억, 500억 뭐 요 정도로 팔고 대신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거는 롯템, 하나오션, LG화학, 이수페타 뭐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냐면 좀 네. 굉장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전 지난주부터 이 반도체 업황들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는 조금 불리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격이 많이 올라오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도 자동차랑 2차 전지가 움직였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조선과 방산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대 수익률을 보고 간다라고 하면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살짝 목에 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그리. 예, 동의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는 꽤 조정을 받았습니다. 한 달, 두 달 동안 주가가 많이 밀리지 않는 과정에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금 신고가로 들어간 거죠. 네. 우리가 이 업종군들이 지금 단타 테마주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과 방산 같은 게 신고가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영역으로 지금 들어왔다라는 부분이고 저점대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은 자동차 쪽이 될 수가 있겠죠. 뭐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가 뭐 조선과 방산만 놓고 보더라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본다면 내가 이걸 매수해서 얼마 정도의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치로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반도체보다 다른 쪽이 조금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제 화면 잠깐만 보여주시면 이것도 네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지금 지난 20일 날 미래에셋에서 나온 내용인데 지금 반도체 조방원의 합산 상승 기여도가 66%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저는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제가 월요일에도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제가 요거 자료가 되게 앞에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코멘트를 드려보자면 요거죠. 제가 월요일날 보여드렸던 건데 코스피 200에 200개 기업이 있죠. 근데 10월 15일까지 코스피 200 지수 자체가 19%가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19% 이상 올라온 게 200 종목 중에서 17개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80개가 넘는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는 자동차도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조선도 올라오기 시작했고 방산, 심지어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올라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른 쪽으로 이제 자금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약간 편중되어 있는 장세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확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그리 되는 게 아까 19% 했잖아요. 네. 최근까지 하면 20몇 프로 올랐겠죠.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기여도가 70% 넘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연간은 그 정도 아니잖아요. 네. 벌어졌잖아요. 다른 쪽에서 메워가면서 수익 게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들어갔다면 오늘 하이닉스 3% 빠졌을 때 안 들어간 사람 들어가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고 그건 동의하지만은 만약 포트를 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예전에 한 50%까지 했다면 새롭게 시작하면 50%까지 못할 것 같아요. 한 20%? 25%? 요 정도만 하고 나머지 거 골고루 해갖고 넣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장의 피날레는 결국은 증권주가 나중에 피날레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먹으려면 증권을 근데 될것 같아요. 네. 못 간 게 뭐 있어요? 못 간 게 지금 자금이 못 간 애들을 끌어올린다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덜 간 거. 증권주 못 예를 갔고, 들어서 증권주 못 갔고, 자동차 못 갔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안 오른 건 없어요. 맞아요. 진짜 바닥에서 안 오는 건 없어요. 순수 내수주도 뭐 KT 엔진은 다른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 사실 더러운 거. 3,000 언더에서 4,000 근처까지 왔으니까 예, 안 오른 게 이상하죠. 장이 30% 20, 30% 올랐는데 그러니까 10% 오른 거, 15% 오른 거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가 오늘 올라서 이제 18% 올랐거든요. 7일 전 대비했습니다. 네. 이 관세 내려간 것 때문에. 그러니까 20몇 프로는 올라놓고 시작해야 되는 거지. 15%가 진짜 맞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오는 거지. 그렇네. 아니, 봐봐요. 여기 지금 채팅창에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 온기가 다른 데로 퍼진다가 네. 오늘
방산하고 조선 올라가는 거 보니까 사실은 방산하고 조선도 이거를 끌어올리려고 어닝이 더 좋아질 거다라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막 그게 핵심 전반적으로 아니지. 조선이나 방산의 어닝이 너무 좋아질 거야 하면서 업그레이드가 된 게 아니라 그냥 멀티플을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얘네들이 가는 놈이 더 가는 쏠림 현상에 아직도 많이 치중이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간 애들 끌어올리는 거, 오늘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 뭐 이런 애들 간 거, 그런 거 바닥에서 끌어올릴 애들은 진짜 끌어올려 주지만 걔네들을 키 맞추기 위해서 대세 종목인 반도체나 혹은 뭐 어떤 것들이나 그런 것처럼 확 밸류를 끌어올려 주기보다는 그냥 싸서 산 그 정도의 느낌? 어떤 게 싸서 산 것 같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석유화학, 석유화학.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죠. 저는 마음에 뭘 두고 얘기하는 거냐면 바이오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제약 바이오. 과연 제약 바이오까지 온기가 퍼질까 하면 그게 시장에서 지금 트렌드가 약간 거기 해줄까? 근데 약간 좀 그런 분위기 제약 아니에요? 바이오요? 바이오까지도. 그죠. 제약 바이오가 어제 시장 잠깐 조정받을 때 자금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약 바이오로 좀 온기가 퍼지나 했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거의 종가가 저가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다가 밀려 나간 것 같고 저는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 10월 15일 날 지난주 수요일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왜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코스피 상승 종목이 오늘 600 종목, 하락 종목이 200 종목이거든요. 네. 네.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은 날이 많았어요. 근데 지난주 수요일 같은 경우도 상승 종목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자금이 퍼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라는 말씀 드렸던 거고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 수가 많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환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이오 같은 경우도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우리 방송에서 바이오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올해 상반기부터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알테오젠, ABL 바이오 같은 바이오 테크 기업들, 우리가 플랫폼 기업이라고 해서 기술 수출을 하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방송에서 바이오 쪽을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때 어떤 말씀 드렸냐면 네. 제약 바이오가 많이 못 올라왔습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당시에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 종합주까지 그 업종 지수가 많이 못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추가적인 코멘트를 몰아드렸냐면 그렇다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근데 결국에는 바이오 테크 기업들이 밀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CDMO 기업이라든지 바이오 시밀러 쪽에 대해서 관세에 대한 부담을 느꼈었던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은 지금 주가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도 주가 흐름이 좀 차별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큰 흐름에서 본다면 전 그래도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매력적일 수 있다. 오늘도 이제 뭐 G2G 바이오 같은 기업들은 작은 기업입니다. 여기 이제 무상증자 같은 거 나오면서 변동성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기업이 있어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리고 우리가 비만 쪽으로도 잠깐 이야기했었던 한미약품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주가 흐름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한 번 정도는 자금이 들어올 텐데 중요한 거는 2차 전지와 로봇이 너무 강하면 들어올 자금의 여력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라든지 로봇 쪽이 좀 꺾일 때 제약바이오가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못 간 거 뭐 있지 하셨을 때 네. 화장품, 화장품, 뭐 이렇게 댓글에 나왔고, 식품, 뭐 엔터, 유통 그런 엔터. 것들. 애들 뭐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식품, 유통, 엔터, 화장품, 또 뭐 증권은 사실 이전에 한번 쏘긴 했으니까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그러니까 식품 유통도 삼양식품이나 이런 거 미리 올라간 종목들은 더 안 가고 쉬는 거니까 빠진 건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 상대적으로는 어차피 우리가 이 시대의 그 투자 AI건 아니면 정부 투자 정책적으로 미는 종목이 가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미는 종목이 간다. 이 정책적으로 미는 게 약간 애매한 거는
좀 디펜시브한 정도의 성격이 많거든요. 그런 거는 덜 가거나 좀 있다가 한참 쉬었네 이렇게 가는 거지. 약간 경기 방어주의 성격도 있으면서 네네. 정책에서 크게 지금 글로벌한 모멘텀을 못 받는. 네. 그러니까 뭐 조선이나 방산 이런 거는 나라에서 나서서 그렇지. 뭐 키우겠다, 뭐 어떻게 그러니까 하겠다. 스토리라인을 연결시킬 수 있는 거는 조금 먼저 실적보다 먼저 갈 수 있거든요. 로봇이 대표적인 거고. 네네. 네, 그런 거지. 근데 그것도 맞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AI 쪽 같은 모멘텀이나 조선 방산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포인트. 근데 우리가 지금 중국 쪽에 대해서 에이펙 회담이라든지 과거에 이제 엔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일 때 한알영해제나 화장품과 관련돼서 이제 중국 쪽으로 많이 엮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실적이 잘 나올 쪽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어떻게 보면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큰 틀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 향 기업들 매출이 정확히 그렇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지금 흐름 자체는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둔화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아주 좋은 얘기예요. 그 만약에서 미국하고 일본이 미국과 중국이 진짜 만나서 관세 뭐 이런 거 미루지 않고 텐저블한 그 유의미한 거를 이걸 파이널화 시키면은 그때는 또 분위기가 또 글로 갈 수도 있죠. 그 전에까지 많이 지금 한 열흘 남았으니까 네. 열흘 남았나? 아니 일주일 남았으니까 또 그때는 또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죠. 잘 알겠습니다. 되면은. 두 분 에이펙 뭐 기대하는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모멘텀적으로. 저요? 실제 내용은 아니더라도 모멘텀적으로 주가나 주식에 뭔가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영향력 측면에서 좀 기대하는 부분 있으세요? 뭐 저는 관세 협상이 잘 됐으면 좋겠다. 협상. 뭐 그런 부분이고 사실 뭐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나 매매를 하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몇 가지 있겠죠. 뭐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나올 수가 있고 네네. 뭐 추가적으로 조선도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 또 경협주들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협주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제가 많이 말씀드리진 않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AI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고 전반적으로 이제 정책적인 흐름을 많이 타고 있다. 아까 전에 뭐 채팅창에도 보니까 지주사 주가 흐름이 좋았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정책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간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난 시간에는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신재생 에너지, 뭐 친환경 쪽에 대한 에너지, 그리고 이제 남북경합 같은 경우도 테마성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쪽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투자자분들은 좀 관심 있어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장현 본부장님은요? 에이펙 뭐 기대하시는 거? 뭐 관세죠. 그 현대차가 거의 뭐 대충 90%, 85%, 90%는 반영돼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단독으로 뭐 기사는 뭐 나와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믿어도 될란가?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그래 말이에요. 어제도 하루도 말해 뭐. 아프다니까. 내 다음 시간에 가야지. 네. 뭐 일단은 뭐 분위기가 뭐 나쁘지만 않으면 그렇게 말해.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에 본부장님이 또 준비하신 시황 네. 한번 들어볼게요. 섹터로 갈까요? 섹터 뉴스. 섹터로?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섹터 준비한 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일단 저는 자금이 좀 퍼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걸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오. 전반적으로 좀 자금이 돌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것도 이제 우리 많이 이야기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ADR? ADR 그죠? 시장 감도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시장 감도. 이제 저게 좀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동안 이제 반도체를 안 가지고 있어서 소외됐던 분들 같은 경우도 조금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저거는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79.71%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아. 근데 75% 이하로 내려가면 이거는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다라는 뜻이에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79란 이게 125가 넘어가야지만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러면 그죠? 아직은 그러니까 선순환이 나올 경우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있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가장 특징적이었었던 건 석유화학이죠. 석유화학 네. 쪽에서 LG화학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행동주의 펀드에서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에 가지고 있는 지분만 하더라도 현재 주가는 너무 저렴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석유화학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요 내용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LG에너지솔루션에 시가총액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분을 79% 가지고 있는 게 뭐 LG화학이다. 근데 LG화학의 지금 시가총액이 40조가 안 되는 40조 내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주가가 올라와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전반적으로는 요건 이제 예전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워렌 버핏이 이제 CEO로서 올해 연말에 이제 퇴직을 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워렌 버핏이 마지막에 인수했었던 게 요 옥시덴탈 화학 부분인데 네. 예전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화학주들 움직이길래 좀 찾아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학 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도 마지막 베팅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지금 미국이 중국, 러시아산 원유를 규제한다라는 내용들 나오면서 네. 그러니까 이것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시간이 되겠죠? 괜찮아요. 네. 그 지금 러시아산 원유를 사용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러시아의 저렴한 원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화학 제품을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그런 수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네. 뭐 추가적으로 따져보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WTI가 아니라 이 두바이유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두바이유 같은 경우도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원유를 많이 공급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가에 대해서 경쟁력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정유 쪽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석유화학이 움직였는데 지금 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원유의 가격을 보는 게 맞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요 나프타 가격을 보는 게 맞거든요. 나프타와 제품 간의 스프레드, 가격 차이를 보는 게 맞는데 지금 이제 나프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오진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나프타 가격이 빠지는 게 석유화학 쪽 업황 개선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실제로는 나프타 가격이 많이 올라가야지 좋을 겁니다. 그게 수요가 많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오늘 석유화학이 움직였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네. 뭐 2차 전지 오늘 굉장히 좋았죠. 뭐가 있었어요? 2차 전지 뭐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미국이 뭐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제 나온 내용이죠. 미래에셋에서 나온 내용인데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났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죠.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뉴스가 붙었고 요즘에 이제 2차 전지 이야기할 때 ESS 이야기 많이 하는데 요거 제가 지난번에 말로만 말씀드렸는데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ESS 쪽에 대한 매출이 그죠? 7조 8천억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2026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밑에 보시면 전기차입니다. 요거 7823이 ESS, 3510이 EV.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ESS 쪽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몇 년도에? 2026년도. 여기 제일 위에 보시면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ESS 쪽에 대한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내일 실적 발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ESS 쪽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글로벌의 음극재 마켓쉐어 1위 기업이 11위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국 기업을 규제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조선도 어떻게 보면 그냥 실적이죠. 제가 몇 차례 보여드렸었던 자료인데 과거에 굉장히 좋았었던 슈퍼사이클 때보다 지금이 더 좋다라고 해요. 수익성이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내용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오늘 보시면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HD, 현대미포 이런 기업들 좋았거든요.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LNG 쪽에 대한 벙커링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원래는 MRO, 그 방산산업에 대해서 진입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안 나오다가 추가적으로 방산 쪽에 대해서도 사업을 확장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움직였는데 조선 쪽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관세 협상 이후에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이랑 2차 전지까지만 말씀드리고 방산은 조금 이따가 좀 시간 되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광고하라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광고까지 챙기시네. 야. 아니 그 조선에 한마디만 더 하면 네. 아까 채팅창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그 저기 이전에 나온 뉴스잖아요. 이게 지금 10월 9일 날 나온 뉴스거든요.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울산일보에서 나온 건데 제일일보. 경주 오는 트럼프 현대중공업 방문하나? 네. 이게 너무 웃긴 게 트럼프를 그 경호하는 경호팀이 경찰 소식도. 현대중공업을 극비리에 방문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알고 있어.
그럼 이게 과연 극비리가 이게 맞는 극비인가? 것인가? 그래서 이 경주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딱 오면은 뭐 울산으로 바로 오니까. 그래서 원래 숙소도 서울로 하려고 그랬는데 경주 어디로 또 뭐 바꾸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경호 라인 확인을 위해서 현대중공업을 극비리에 다녀갔다.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잘 모르겠다. 뭐 외교부에서 현장을 확인한 사실이 있었고 뭐 도착지에 대한 대안 두 건을 제시한 적은 있었다.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이런 것도 좀 모멘텀적으로, 심리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는 근데 것 같습니다. 조선은 진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저는 시장의 포인트가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느냐 아니면 뭐 미국이 중국을 규제해 주느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고 우리도 물론 잘하지만 지금 조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하면서 미국이 중국을 규제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좀 삼아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네. 옷을- 오늘 예쁜 분이 옷까지 그런 게 그렇게 예쁜 거 입으면 어떡해요. 같이 입었잖아요. 이거 같은 건데? 그래요? 그렇죠. 잘 어울리는데요. 예, 저희 네. 커플티. 네. 스투시 광고할 때 진행자 두 분 모두 일어나세요. 모델 포즈 취하세요. 저런 거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예. 또 계시니까. 예. 정말요? 네. 리드해 주세요. 제가 그럼 예. 쫓아서 스투시. 네. 예. 네. 커플티로도 딱 좋네요. 네. 예, 스투시. 좋습니다. 둘 다 화이트잖아요. 화이트.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저는 라지. 앉으셔도 됩니다. 네. 예, 라지. 스투시 긴팔티 요거 109,000원짜리 저희가 67,000원에 드리는데요. 네. 저희는 화이트 입었고요. 블랙도 있습니다. 스몰, 미디움, 라지, 엑셀라지 있는데 정품이고요. 롱슬리브 긴팔티 이제 겨울이어서 예, 긴팔 입어야 됩니다. 스트릿의 정석. 요렇게 클래식하게 예쁘신 분들도 이렇게 스트릿 룩으로 긴팔로. 너무 네. 예쁘고 예, 예쁜 힙한 예. 힙한 브랜드 스투시 6만 원대. 블랙 앤 화이트 있대요. 블랙 앤 화이트. 요게 화이트 이제 까만색도 있는 거고. 네. 예, 홍하나 진짜 잘 어울려요. 이렇게. 감사해요.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괜찮죠? 감사합니다. 왜 저리 이쁘디야? 여성용이 더 이쁜데 남녀 공용이야 여성용이 아니라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은 옷 입은 거예요. 예. 요게 스몰. 스몰. 여성분들 뭐 스몰, 미디움 스몰. 이렇게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라지. 네. 105 네. 라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스투시 긴팔티 네. 저희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옷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요거 노트북. 아침에 제가 이거 무겁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저 요 바가지로 먹었는데 무거워도 그만큼 성능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11세대 테라급 삼성 노트북인데 램 16기가, SSD 1테라, CPU 코어 i5인데 99,000원 추가하면 i7으로 업그레이드 되고요. 15.6인치 FHD 메탈릭 그레이 색상. 그리고 윈도우 11까지 깔아드릴게요. 윈도우 없이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뭐 켤 수 있어요? 못 켜잖아요. 예,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명령어로. 그쵸? 그러니까 윈도우 11. 이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이거 무겁다면서요? 한번 경험을. 아. 그렇게 무겁진 않은데요? 그래요? 그럼 가벼운 걸로. 어. 가볍습니다. LG 그램 저리 가라. 예. 삼성 저리 노트북 11세대 네. 테라급. 요거를 가격이 120만 원짜리인데 네. 저희가 그냥 드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반만 내세요. 57만 9천 원. 네. 그냥 드려도 되는데 사실 그냥 드리는 건데 네. 그냥 드리면 좀 문제 있을 수 있으니까 57만 9천 원에 엄청 싸게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완판, 2차, 3차, 4차 완판하고 이제 5차째 100대 한정이에요. 그래서 꼭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네. A급 리퍼 제품이고요. 무상 보증 15개월. 15개월 이렇게 무상 보증까지 해드립니다. 자,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리고요. 링크 타고 가셔서 빨리빨리 사셔야 됩니다. 이거 저희 나중에 컴플레인 받았어요. 저기 사이즈 없다고. 아. 근데 이게 제가 운영하는 게 아닌데
저한테 컴플레인을. 어, 네. 어떻게 컴플레인을 음식 하고. 맛없어도 컴플레인. 내가 난 요리에 관여한 적이 없는데 나한테 컴퓨터 안 켜진다고 나한테 컴플레인. 마상을 많이 당했구나. 네. 꼭 전원 버튼 꾹 누르면 켜지는 건데 저한테 컴플레인을.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캐리온님께서 민준아 정말 그냥 줄 수 있어? 사실 120만 원짜리 57만 원에 주면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배송비 정도만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싼 거지. 예, 인건비 플러스 배송비 그렇죠. 이 정도만 받는 120만 거니까. 원. 예, 예. 짜리인데.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네. 방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방산. 네. 방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선 쪽이 방산보다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번 주 들어오면서 방산 쪽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뭐 월요일에 이야기 드렸었던 뭐 서울 아덱스 2025에 이재명 대통령이 개막식 축사를 했다. K 방산 4대 강국 이야기가 나왔고요. 유럽에서도 뭐 계속해서 방위력 격차 해소를 위해서 무기 공동 구매를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 가장 밑에 보시면 한국 방산, K 방산의 수출 기회 확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방송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현대 로템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육상 무기 쪽에 대한 메리트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 제가 넣어놓질 않았는데 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연간 기준으로 약 300조 정도의 방산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해요. 300조 정도? 근데 그 중에서 약 100조 정도가 육상 무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약 40조 정도의 캐파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요거 숫자를 좀 어떻게 말씀드리면 더 이해하시기 편할 텐데 네네. 지금 우리나라 방산 대기업들의 수주 잔고가 1년에 약 30조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우와.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우와. 근데 유럽 쪽에서 연간 기준으로 30조 정도가 만들어진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방산 쪽으로도 메리트가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 지금 화면에 있는 것은 2021년도 이전에는 우리나라 뭐 방위산업 쪽에 대한 수출 금액 자체가 굉장히 적었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격화되면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럽의 국방 예산 전망은 뭐 우리가 5%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3.5%라고 되어 있는데 네. 직접 지출이 3.5%, 간접 지출이 1.5% 해가지고 5% 정도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 이거 제가 현대로템 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러시아의 전차가 1776대가 있대요. 근데 지금 유럽의 전체 합쳐가지고 90대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종전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러시아 입장에선 2년 안에서 3년 안에 다시 전쟁을 할 만큼의 그 국방력을 만들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종전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국방 쪽에 대한 투자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늘 몇몇 방산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죠. 방산 쪽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것도 월요일에 보여드렸던 자료인 것 같은데 요거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방산 쪽 같은 경우도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방산도 오늘 신고가. 그래서 로템 또 에어로스페이스도 갔나요? 에어로스페이스도 한 에어로스페이스도 3.5%. 괜찮아요. 좀 올라갔죠. 네, 에어로스페이스는 신고가를 못 가네. 얘네가 대장으로 먼저 좀 가가지고 그 뭐 112만 원 찍고. 그 조정을 받았다고 했을 때 가장 큰 거는 현대 에어로스페이스 100만 원 못 지킨 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네. LIG가 미리 좀 LIG 못 가죠. 계속 오늘 반등하고 있지만 그 두 가지가 전체를 못 가니까 크게 억눌린 거로 보는 건데 로템은 좀 다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산이라고는 하지만 좀 다른 거. 사실 로템만 신고가고 지금 방산 다 같이 퉁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죠? 되죠. 그렇게 LIG 넥스원도 바닥에서 내려왔다가 조금 오는 거고 지금 카이도 못 가고 카이도 못 있고 가고, 맞아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나마 상황이 좀 나은데 오늘 100만 원 다시 좀 이제 시도해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약간 갭 메꾸기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고 테마적 스토리 라인적으로는 로템. 아니 그거 말고도 조선 쪽이 조금 더 탄탄한 조선이 더. 그렇게 방산 조선 놓고 보면 방산 안에서도 갈리고 조선은 조금 스토리 라인이 조선은 뭐 다 같잖아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올해 다른 방산주들이 시세가 나올 때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그 철도 사업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철도 사업부 때문에 약간 소외됐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철도 사업도 잘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현대로템이 오늘 좀 신고가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나오네요 화면에 여기 네. 방산 레버리지도 있으니까 한화 자산운용 플러스 K 방산 ETF 요런 뭐 게 들어가 있네요. 있을까 저기? 아마 이거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기 대형주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을 하나에어로, 겁니다. 로템, 넥스원, 로템. 한국항공우주. 네. 그렇군요. 저는 ETF 광고할 때가 또 되지 않아요? 고점이 되는 최근에 경우가 나온 있는데 요즘에 고점이 된다고는 안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광고- 알고 있는데 광고할 때가 너무 좋다 이렇게 ETF가 나올 광고할 때 때가 고점이 될 때가 고점이에요? 있더라고요. 예. 단기 고점인 경우는 가끔 있긴 하지. 가끔 있긴 하죠. 예. 왜냐면 ETF 상품 만들고 구성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2달 걸려. 아무리 빨라 2-3달 예, 걸려. 핫해서 만들기 시작해서 시장에 나오면은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하락한 섹터로 잠깐 가볼까요? 없을 걸 별로. 오늘 증권이 좀 하락을 했고요. 증권. 사실 많은 의미를 부여할 만큼의 하락은 아니었고 이제 시장 자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쪽에서는 증권 쪽 그리고 오늘 가상자산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좀 주가가 안 좋았거든요. STO 쪽도 전반적으로 안 좋아서 요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반도체는 좀 빼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요거를 장 초반에 만들어 가지고 네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장후반부에 올라왔으니까 좀 빼도 될 것 같고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주 들어와서 시세가 한번 강하게 나왔잖아요. 뭐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강하게 나왔다가 오늘 밀린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추세가 완전히 꺾인다라는 관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권주도 많이 이야기 나눴었죠. 증권주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뭐 브로커리지 수익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간다라고 한다면 이건 저는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PBR 기준으로도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고 추가적으로 거래 대금도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보시면 그리고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네. 제 집에 와이프가 네. 주식을 안 하거든요. 주식 투자 아! 안 하는데 설마. 갑자기 주식을 하겠다고 와, 저한테 큰일 났다. 돈을 좀 달라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요즘에 근데 주식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 저희 어제도 했는데.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한 좀 부담은 느끼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신규 투자자분들이 들어와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날 겁니다. 그 날 때까지는 좀 시간이 남지 않을까. 지금부터. 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이전과는 그런 좀 말씀을 다르게 드려봐요. 봐야 되나? 왜냐면 이게 가장 완전 보텀 라인으로 내려가면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정부의 기조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나 부동산에 맞아요. 막 투자하지 말고 생산적인 우리가 쪽. 배당도 많이 주고 진짜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올바른 주식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금이 들어와도 지금 위치도 PBR, PER 기준으로 봐도 글로벌적으로 싸다. 요게 가장 근본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들어와서 좀 계속 스테이 하는 게 뭐 4천, 5천 간다고 하는 그런 긴 기조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런 거는 전통적으로는 이제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또 높으니까 항상 시그널이 어떻게 봐야 되지? 어떻게 과거 먼저 살았다는 선배가 중요하지 않죠.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해봤자 괜히 갖고 있는 생각을 또 바꾸지도 못할 뿐더러 또 영향을 쓸데없이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네.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의미 있게 되려면 대기 자금 많이 있으니까 대기 자금의 액션을 보이려면은 부동산 가격이 멈추는 게 아니고 빠져야 돼요. 빠지면 이제는 못 참고 번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살려는 사람이 진짜 멈칫해서 그 돈 가지고 둘이 들어오지. 여기서 이렇게 너무나 급하게 지금 너무나 치솟으니까 막아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게 막는 거 정도 가지고는 돈이 실질적으로 액션으로 들어올 자금은 아주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만약에 내년도 5월달, 6월달 저기 지방 선거잖아요. 지방선거 네네네. 총선이야. 그거 하고 나서도 정책이 기조가 돼서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그때 가서도 전세고 집값이 잡히고 내려가면은 그게 들어올 거예요. 근데 집값은 잡혔는데 전세가 폭등해서 뭐 가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여기 못 와요. 있는 사람은 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거는 낙관할 수 없다. 그래서 가격이 내려가야 된다. 둘 다. 근데 그럴까? 그거는 좀 지켜보자. 최소한 6개월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 아까 살짝 네. 언급을 해주셨는데 살펴보니까 하락하는 애들의 차트가 거의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거 한번 보여주시면 네.
오늘 제일 많이 대형주 중에서 대형주 기준입니다. 대형주 중에서 하락한 게 카카오가 2% 빠졌거든요. 근데 요거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아, 그거 빠졌구나. 네. 어제 우리 어제 카카오가 올랐는데. 예, 요렇게 차트가 요래요. 카카오 차트 이렇고 네이버 차트 이렇고. 그러니까 이거 비슷하고 거기다가 이제 증권이랑 금융, 키움증권 요런 차트, 미래에셋증권 요런 차트, 뭐 NH증권 요런 차트.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랑 흐름이 거의 조금 비슷하고 비슷한데. 거기다가 이제 식품이나 유통, 삼양식품 요것도 살짝 비슷하고 두빌 원전 요것도 여기 한참 쉬고 이제 가나 싶었는데 또 빌빌거리고 예, 요게 이제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 엔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건데 네, 얘기했죠. 엔터도 살짝 이제 못 가고 그렇죠. 계속 가나마나 이러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네. 뭐 요 종목들 카카오, 네이버, 식품 유통, 뭐 저기 금융주. 그러니까 금융주 안에는 보험, 은행, 증권 이렇게 셋 다 있는 건데 셋 다 빌빌대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살짝만 코멘트 해주신다면 정말 짧게만.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지난 한 2달 동안 3달 동안 계속해서 좀 올라온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방송을 월요일 날 수요일 날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월요일에 강세 섹터로 제가 준비를 하고 약세 섹터로 준비를 했는데 수요일에는 반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많이 밀린 증권 같은 경우도 저는 오히려 이번에 조정을 받으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괜찮을 있다고 것 생각을 같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종목을 선택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좀 잘 알고 계시거나 관심도가 높은 쪽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밀려있는 증권 쪽 같은 경우도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보여주셨던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오늘 보시면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많이 밀렸거든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그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많이 움직였었는데 네. 이렇게 이제 밀림이 나오지만 추세적으로 꺾이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건데 요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제일 우측이 이제 2025년도 이 가장 진한 파란색이 주식에 대한 자산 비중이거든요. 주식 비중, 중간은 채권, 가장 위에가 금입니다. 금. 이거 누구예요? 개인들의? 전체 자산 시장에 들어와 있는 모든 자산을 통계낸 거죠. 우리나라? 전 세계. 아. 전 세계.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금이 최근에 많이 뭐 사람들이 많이 매수했다라고 하더라도 금의 비중이 과거 뭐 1980년도 너무 과거네요. 이때만큼은 안 채워져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더 늘어날 만한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장에 대한 관심은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장일 본부장님 자료 갖다가 오늘의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 리포트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리포트 페이지 3페이지인데 3페이지. 암호 같아. 숫자가 이렇게 나와서 네. 199, 그 196. 조금 신경 써서 읽으면 도움이 돼요. 어. 그러니까 건상 싹 보면은 뭔 소리야 그럴 수 있는데 조금 신경 써서 보면은 이분의 리포트는 도움이 됩니다. 현재 2025년은 1995년과 1969년은 짬뽕한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좋은 얘기부터 할게요. 어쨌든 이번에 파산이 인터넷처럼 인터넷 광분처럼 나더라도 중요한 건 빅테크 무너지는 게 아니고 주변이 무너진다. 옛날에 인터넷도 이제 무너진 거는 인텔이 아니고 월드 이런 거 무너지듯이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큰 종목이고 부채가 없는 종목은 큰 문제가 아직은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유동성이 늘어났다는데 누가 돈을 줬냐? 정부가 돈을 쥐고 있고 AI로 투자하고 있고 그럼 뭐야? 정책과 AI는 계속 유동성과 함께 같이 간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자산 수요가 증가되는 거 이런 거 수요가 증가 심플합니다. 전 세계가요 계속 고령화되고 계속 불평등 양극화가 되면 될수록 주식시장이 좋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럴까?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 나와보세요. 그러니까 고령화가 되고 불평등이 될수록 주식시장은 그 미국의 그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S&P에 상장되는 것 자체 퍼센트는 8%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맘앤팝스는 상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이 죽어나가고
그런 얘기하는 거 좀 오해하지 마세요. 네네. 그런 수가 나올수록 오히려 주식시장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되는 쪽으로 더 투자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 그 주식만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게 더 강화됐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미국이 부채가 많다고 하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처분 소득, 미국의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나 아니면 현금을 보면은 부채가 올라갔잖아요, 여기. 근데 현금도 여기 보세요. 현금과 부채가 엄청 괴리가 있었잖아요. 자산이 올라가갖고 아주 여유가 있어요. 자산? 어떤 자산? 현금 자산. 현금. 여기 현금이 이렇게 여기 괴리가 있잖아요. 부채가 이렇게 많고 현금이 여기 있었는데 15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의 현금이 많이 올라갔어. 미국 가계의 현금 보유가. 그러니까 부채가 빠진 게 아니고 현금이 올라가서 버틸만 한 거예요. 미국이. 보유 자산이 아니고 현금? 현금. 그게 자산이죠. 아. 가계 자산 중에서 뭐 주식이든 자산은 뭐야? 그런 자산은 부채하고 자본이잖아요. 예, 부채가 빠진 건 아닌데 그 현금이 올라갔다니까. 그 2020년에 뿜어준 거, 그 다음에 저기 주식 투자해서 돈 번 거 이런 것들이 해서 이렇게 된 거고 가처분 소득이 가처분 소득이 많이 늘어나서 소득이 늘어나갖고 부채하고 순자산을 했을 때 가처분 소득이 우리가 1억을 번다 하면은 순자산이 한 1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유가 아직 있다는 얘기예요. 있는 사람은 계속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지출하는 거, AI 기업 하는 거 이런 쪽엔 자금이 되니까 그거 투자해도 아직은 먹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망하는 게 생길 거라고 봅니다. 망하는데 망하는 것은 약한 고리만 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요. 저 통계가 뭔가 와닿지가 않는데 약간 이것도 볼까요? 그러면 일단 읽어볼게요. 기업의 가게 말고 기업들이잖아요. 기업들도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내려가고 있어요. 실제 여유가 있다는 거죠. 이런 구성이에요. 한번 보시면은 이 리포트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저기 저 워딩 자체 자기 자본이라고 되는 그 구성의 계산, 저 현금이라고 하는 구성의 계산에 그 현금엔 코인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아마. 그리고 주식, 바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현금성 주식.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런 자산들이 많이 올랐으면 실제 가처분 소득이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았어도 저 통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저런 착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근데 생각? 우리는 지금 버블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 착시고 나버리면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쓸 여유가 있다고. 여유가 있다. 부채가 빠지지 않더라도 부채 비율이 만만하기 때문에 그 망할 사람은 망하겠고 힘들지만 그건 조그만 사람들이고 큰 안 그런 데가 사람들이 막혀지고. 있으니까 그거 갖고 버블은 더 갈 수 있다. 버블이라 하더라도 자세한 건 1995년, 1969년 나도 모르는데 네. 한번 리포트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디 거죠? NH 첫째 거. 이거 건상 보면은 보지 마세요. 이 친구 거는 좀 생각을 자세히. 하면서 봐야 돼. 근데 많아요? 양이? 아주 많지 않아. 10페이지 정도. 10페이지면 뭐 볼만하네요. 그러니까 신경 써서 읽으면 한 35분이면 읽을 수 있어요. 네.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빠르게 보겠습니다. 재규님부터. 네, 뭐 저는 오늘 이미지를 준비한 건 아니고 네. 주식 투자를 할 땐 항상 저는 다음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다음 단계가 다음 뭐가 될까? 단계. 다음에 어느 쪽으로 자금이 넘어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쪽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다음 달에는 뭐가 움직일까? 네. 다음 달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시장을 좀 봐보시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래서 다음을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을 생각하자. 다음 생각하자 좋은 얘기입니다. 네? 돈이 좋은 어디로 얘기라고. 갈까? 다음을 보자. 넥스트 스텝. 네. 플랜 B, 맞아요. 플랜 C. 플랜 B, 플랜 C. 김정일 본부장님. 오늘 한마디 보겠습니다. 25페이지. 25페이지. 영어인데 한글로 적었으니까 보겠습니다. 네. 뭐 영어 노트북이 안 돼요? 잭이? 연결? 왜? 똑같은데? 아니 저기서 해주는 건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이거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연결이 안 건드렸는데. 그냥 말씀하시죠. 그래요? 네. 영어로 해줘야 되는데 일단 번역한 걸로 보여드릴게요. 네. 공경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몰라서 공경에 빠지는 게 아닐 수 있다. 오. It ain't what you don't know that gets you into trouble. 그 다음에 뭔가를 확실히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아하, 확증 편향. 공경에 빠지는 건 몰라서가 아니고 내가 안다고 생각해서 확증 편향에 빠지는 확실히 거다.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착각. 이야. It's what you know for sure. 근데 그건 that just ain't so라고 마크 트웨인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옛날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거가 있는가 가더라도 4천을 가더라도 그거 확인하고 좀 갑시다. 마크 트웨인 소설가. 그렇죠. 나 만난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사람 만났다고? 응. 무슨 소리야?
진짜 학교 때 만난 것 같은데 호주에서. 어렸을 때 네, 1990년에 중학교 때. 어쨌든 마케팅이 오케이. 그런 얘기를 했다. 네, 참고하시면 알겠습니다. 네. 확증 편향에 대해서 생각해볼 해부를 만하시죠. 또 찌르셨네요. 예. 확증 편향에 안 걸리려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럼요. 가짜 또 지식, 가짜 이렇게. 정보, 가짜 데이터, 진짜 잘했지. 가짜 현명함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3%는. 빌드업을 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께 위섬 칼리지를 한번 살짝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는데요. 네.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교수와 직접 만난다는 상상. 이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드립니다. 위섬 칼리지 2026에서는 슈퍼 얼리버드 등록하시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강의와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 건 물론 마이클 샌델 이분의 오프라인 토크 콘서트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제공이 됩니다. 하지만 자리가 한정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아까 노트북 말씀드렸죠? 1차, 2차, 3차, 4차 완판. 예. 요게 저희가 막 하는 것 같아도 구성이 있어요. 그리고 잘 팔립니다. 그래서 쉽게 오지 않는 기회이기 때문에 네. 마이클 샌델 교수 벌써 많은 분들이 참석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셨던 분들은 얼른 신청하셔서 토크 콘서트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참여하시는 방법 더보기에 링크 저희가 달아드리니까요. 더보기에 들어가셔서 링크 클릭하셔서 위즈덤 칼리지 여러분 확증 편향, 더닝 크루거 효과 이런 거 걸리지 마시고 진짜 현명한 현인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야. 한번 이제 호흡이 뭐 던져주시고 어마어마하죠. 예. 받고 놀랍죠? 진짜. 예. 진짜. 놀랍죠. 저희가 이렇게 호흡이 잘 맞는 이유는 평소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아 맞아. 적잖아. 루슬리 커플드. 커플이 이렇게 다 같이 붙으면 네. 싸움이 일어나. 그렇죠. 약간 루스와. 이걸 이제 제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름다운 거리두기라고. 맞아. 아름다운 말이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뒤에 오늘 압권 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도 맛있는 저녁 드시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내일 사천 가는 거 아니야 혹시? 내일 사천 가죠. 세상에. 네. 한번 설레가면서 보고. 가나요? 2% 3% 올라야 되죠. 네. 3% TV에서 3% 오르는 코스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오프닝 면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